한국항공대학교.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서혜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목이 이렇게 경영학부라고 써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경영학부라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경영학부는 아니지만 일단 경영학과만 이렇게 특정해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새내기 성공 스토리인데 경영학부라고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경영학부로서 학교를 다니면서 경영학과를 위한 콘텐츠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조금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경영학부는 사실 130명이 한 학년에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경영학과를 위한 콘텐츠라든지 혹은 경영학부의 프로그램이지만 경영학부는 많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학교 등록금을 내잖아요. 이제 이 등록금을 200% 써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영학부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목차는 이제 항공대 경영학부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이제 경영학부의 특징인 학과와의 시너지, 그리고 항공 특성화, 그리고 학교 외 활동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경영학부의 특성은 항공과 공학 이 두 가지를 융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경영학과인데 공항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이 학교에 들어온 이유는 제가 당시에 이제 수시를 6불합을 해서 이제 정시로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조금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왜 내가 수시에서 떨어졌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약간 전문성, 약간 수치화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학교를 찾아봤어요. 근데 학교를 찾아봤을 때 공대가 조금 유명하고, 또 그 공대와의 그 전과라든지 혹은 공대와의 뭐 융합 전공, 아니면 공대 수업을 잘 들을 수 있게 된다든지 하는 학교를 찾아보다가 경영학부에서 이제 IT 비즈라는 전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경영학부에 오게 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게 항공대잖아요. 그래서 항공이라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조금 여기에 스페셜한 어떤 하나를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 경영학부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IT 비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사실은 피부로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핸드폰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물건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핸드폰으로 정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코딩을 할 수 있다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 몸으로, 내 생활로 이미 느끼고 있는 게 바로 모든 생활이 다 디지털화 되어 있다는 것일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업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이 이제 전통적으로 경영하던 방식에서 이제 뒤집혀서 모든 환경 자체가 다 디지털화되고 있는 거예요. 기업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기계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기술을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IT 비즈를 하면 도대체 어떤 것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IT 기업에 가실 수 있고요. 또 데이터 분석을 배우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가가 되실 수도 있어요. 또 좀 개발을 잘하신다면 개발자가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마케터도 코딩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나요? 마케팅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떤 고객을 타겟팅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걸 옛날에는 직감에 의존을 했다면 이제는 데이터에 의존을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고객 유형이 어떤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지, 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고객이 유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케터에게도 이러한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직에 가시고 싶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사실 일반 문과들이 기업에 가기 위해서는 사무직이라고 주로 총칭을 하잖아요. 이런 사무직들도 이제 코딩 교육을 하시는 거 아시나요? 하나금융 전 직원의 코딩 교육이라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제 하나금융뿐만 아니라 저번에 국민은행에서 이제 채용 프로세스에서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을 내라고 했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코딩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뽑고,
이런 식으로 일반 사무직들도 필수적으로 코딩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졸업하실 때 돼서 IT 비즈가 아니신 분들이 국비 지원 소프트웨어 교육 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 교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돈 주고 혹은 외부에서 힘들게 교육을 받을 바에 IT 비즈로 소프트웨어 공부 전공 학점 채워서 듣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렇다면 이런 IT 비즈를 어떻게 이수하시냐면 이제 2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30명을 선발을 하여서요. 경영학부는 이제 공학 트랙을 듣게 되죠. 그래서 12학점 봉전공은 그냥 필수로 들으시면 되고요. 24학점인 융합 전공을 들으셔서 총 36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하실 때 이제 학위증에 IT 비즈 융합 전공 학위가 복수 표기가 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등록금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IT 비즈의 가장 큰 장점이 연계 장학을 줍니다. 이 연계 장학이라는 게 이때 당시에 이제 3학점, 그러니까 6학점, 그러니까 두 과목이죠. 두 과목을 들은 상태에서 3.5를 넘으면 100만 원을 줘요. 이 100만 원이 굉장히 큰 장학이 되었어요. 원래 상적 장학이 좀 컸는데 이제 성적 장학 비율이 좀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 100만 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연계 장학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코스는 이게 IT 비즈가 되게 장점이 많은데 그에 반해서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학과 수업이 아무래도 공대 수업이니까 경영의 수업 방식에 익숙하신 분들이 공학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좀 처음부터 어려운 과목을 들으시면 쉽게 포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파이썬과 C 같은 주로 소프트웨어학과 1학년이 듣는 수업을 2학년 때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AI라든지 이산수학 같이 좀 암기에 가까운 그런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나 자료구조 같이 소프트웨어의 핵심적인 수업을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알고리즘 같은 수업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IT 비즈라는 방식 말고도 이제 공학이라는 걸 접목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전과랑 복전이랑 융전이에요. 저는 사실 전과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항공대 내에서 전과가 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게 이 학교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의 전체 인생에서 전과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과를 하시게 되면 단점이 그 소프트웨어 학과의 모든 수업을 이제 졸업하시기 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전과를 하시려면 2학년이 된 이후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경영 수업 지금까지 들으신 거를 살짝 뭐 복전을 하신다면 그걸 가지고 하실 수 있겠지만 경영 수업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수업을 3년 안에 다 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빡세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전과하시고 경영 복수 전공하셔도 되세요. 혹은 그냥 소프트웨어를 복수 전공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종합설계라고 소프트웨어를 졸업하기 위해서 꼭 들어야 하는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졸업하기 위한 졸업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코딩에 조금 자신이 없으시다면 이제 융합 전공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종합설계를 들을 필요가 없이 공학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업 듣는 양이 좀 적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공학사를 따실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둘째로 항공대에 오신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 항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항공대에서 제가 새내기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다들 이게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항공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다라는 대답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만큼 항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항공대에 오신 거겠죠? 왜 항공대가 항공에 특화되어 있냐? 이제 가장 큰 특징은 한진이 소유한 학교라는 이점입니다. 한진이 사실 소유한 학교가 인하대도 있고 항공대도 있는데 이제 대한항공 측에서 말씀해 주신 게 한진에게, 그러니까 대한항공에게 항공대는 굉장히 높은 학교로 분류된다. 그래서 학벌로 마이너스 될 요소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이제 항공계에서 항공대만큼은 탑티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공사에서 어떤 연구를 의뢰한다던가 현장 실습을 의뢰한다거나 하실 때 다른 학교, 더 높은 학교에게 의뢰하실 수 있지만 무조건 대체로 항공대한테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항공사 관련된 것만큼은 항공대에서 가장 먼저 누리실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함께했던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MS랩이라고 윤문길 교수님 연구실에 속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공동 연구를 티웨이랑 진행하고 있고요. 또 경영설계라는 전공 과목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는 대한항공과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랑도 진행하기도 해요. 또 현장 실습이 학예 동계 그리고 뭐 1학기, 2학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때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토파스와 한진 그리고 제주항공 이렇게 세 가지 회사의 현장 실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 실습을 조금 잘 수행하시면 기업 자체에서 더 근무하지 않으실래요? 아니면 취업 기회 자체를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셔서요. 그 루트로 취업하신 선배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현장 실습 같은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사들이 이 국내 항공사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잉이라든지 로키드 마틴 그리고 에어버스 정말 세계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항공우주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같이 연계를 맺고 있는 학교가 바로 항공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내에서 이제 연애 3차례 공모전을 실시하는데 이게 보잉데이, 그리고 로키드 마틴 팔콘 챌린저, 그리고 에어버스 101입니다. 이게 실행된 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 10년이 다 안 됐는데 이 대회 자체에서 이제 우승을 하면 거기에 탐방 기회도 주시고 장학금도 주세요. 이런 장학금이나 뭐 탐방 기회도 좋지만 사실 이 기업에서 이제 상을 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엄청 좋은 스펙이 될 수 있겠죠. 항공우주 자체에서는 굉장히 높은 스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내에서 공모전을 하면 또 장점이 다른 학교랑 같이 하게 되면 사실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경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을 탄 확률이 너무 줄어드는데 이렇게 교내에서 하는 공모전을 참여하게 되면 저희 학교 자체도 규모가 타 학교에 비해서 조금 작은 편이기 때문에 상을 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경력 쌓기도 좋겠죠? 이제 조종융합전공이라는 거는 이제 항공이라는 분야 안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조종융합전공도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는 운항학과로 전과를 하거나 혹은 뭐 조종장학생이 되시거나 아니면 비행학교에 가시거나 뭐 APP를 따시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종사가 되실 수 있었는데요. 이제 조종융합전공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정규학기 3학기 추가로 이제 계절학기까지 들으시게 되고 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시게 되면 조종사 자격증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사실 제가 조종융합 전공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하지만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된다면 조종사가 될 수 있다 정도만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이제 항공에 대해서 이렇게 특화된 것들을 이제 많이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항공만 가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항공이 가운데 이제 중심이 되어서 관광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교통으로 가실 수도 있고 또 통계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분야로 진출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항공계에서는 우리가 높은 학교니까 좀 더 좋은 회사들과 협력하고 좀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회가 단순히 항공산업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보잉데이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뭐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었다. 혹은 뭐 나는 다양한 그 역할을 가지고 공대 친구들과 협업하여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조금 이름 없는 회사랑 진행하는 것보다 누구나 알고 있는 회사랑 진행한 프로젝트가 기업의 눈길을 끌기 더 쉬우니까 이 기회를 이용하셔서 예를 들어 내가 마케팅에 가고 싶으시면 뭐 항공사 실습을 갔는데 거기서 마케팅 직무를 했다. 그 마케팅 직무에서 나는 어떤 역량을 배웠고 뭐 나중에 이걸 활용해서 어떤 데 진출해서 이 회사에 이러한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외로 공학이랑 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학교 생활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점 교류, 외부 교육, 그리고 동아리, 자기개발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학점 교류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1, 2학년 때 사실은 항공 쪽보다는 예술 경영이라는 그 분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홍대에서 학점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또 홍대 학점 교류에서 예술 경영 수업과 그리고 또 미학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관심은 있지만 이것을 저의 직업으로 삼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다른 직업을 이제 탐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도전을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가지고 싶은 직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외부 교육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뭐 국비 지원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뭐 디자인 교육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분야의 전공으로 진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영상 제작 동아리로 이제 유튜버 쪽에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아니면 뭐 코딩 동아리, 기획 동아리 이런 연합 동아리도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교내 딥러닝 학회에 잠깐 있었었는데 이제 경영 전공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거기서 이제 어떤 걸 배우는지 알기 힘들잖아요. 뭐 딥러닝에 대해서 학교에서 뭐 수업으로 자세히 다루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알게 되었던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 자기 개발 같은 거, 자기 취미로 예를 들어서 베이킹을 하신다던가 뭐 디자인도 하실 수 있고 취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취미를 뭐 네이버 스토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더 교육을 받아서 발전시킨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평생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창업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런 식의 자기 취미를 살려서 1인 기업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자기 개발 꾸준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경영학과의 특징뿐만 아니라 이 대학교 전체에서 이 대학교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걸 또 학교 전체 대상 비교과, 그리고 동아리, 학과 행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학과 전체 비교과 활동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 일자리 센터 밑에 보시면 그 버튼을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 일자리 센터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세요. 문자 같은 거에서 이제 일자리 센터에 대한 그런 행사나 뭐 참여 독려 문자 같은 거 되게 많이 오는데 그거 귀찮다고 잘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걸 계속 잘 보시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취업 준비하실 때 뭐 공기업이나 사기업 이런 거 취업 패키지 같은 것도 있고 직무별 멘토링 같은 것도 있고 또 일자리 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모전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이게 비교과 관련 장학금 비율이 좀 높아져서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도 좀 쏠쏠하니까 이제 등록금을 더 200%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 참여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또 이거 같은 경우가 나중에 경력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동아리는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동아리를 참여하기가 조금 어려워졌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리도 많고 또 소규모 방식으로 전에 했던 동아리들을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켜서 진행하는 동아리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밴드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드럼을 하나도 못 쳤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중에 이제 2학년 중간에 이제 저희 기수가 끝나는데 그때는 전체 셋리스트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게 저 개인적으로도 악기를 다루는 경험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소서에 무조건 들어가는 항목인 역경을 극복한 경험 이런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전혀 하나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는데 내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이 책임감을 다해서 나중에 드럼을 쳐서 내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소서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 나의 취미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자소서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이걸 단순히 그냥 나의 경험만으로 냅두지 마시고 나중에 좀 이것저것 써먹을 수 있게 한번 풍성한 경험을 하시길 바랄게요. 또 여기서 이제 만난 분들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같은 밴드 부원이지만 사실 그분들은 같은 학생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공대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공대 분들이랑 교내 공모전에 나가기도 하고 뭐 그 교내 공대 분들의 뭐 친구들을 소개받아서 같이 뭐 외부 공모전에 나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도움받는 일도 굉장히 많아서 네트워킹 기회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학과 행사가 많은데 경영학과에 항상 행사가 많은데 참여를 하는 사람만 해요. 이게 저는 항상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이제 경영학과 행사를 참여하고 뭐 그런 거를 수료한다거나 뭐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주변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너 그게 언제 신청을 받았냐? 언제 그런 걸 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사실 공지는 항상 학과 홈페이지에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학과 행사가 있는지 이제 알려드리면 그거를 미리 이제 아셨다가 나중에 그 공지가 뜰 때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학과 행사도 국내랑 해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단 국내를 말씀드리자면 현장 전문 인재 양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밑에 보시면 뭐 예를 들어 항공 분야도 있고 뭐 생산 관리, 뭐 국제 경영, 경영 정보 관리 같이 이렇게 세부 분과로 나뉘어서 거기에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여러 그 실무자분들을 데리고 와서 강연을 진행한다거나 뭐 아니면 관련해서 이것저것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스펙에도 도움이 되고 또 많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진로를 설계하는데. 또 현장 실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파스나 아니면 제주항공 그리고 한진 같은 데에서 진행하는 실습이고요. 아까 너무 장점을 많이 말씀드려서 그리고 학과 공모전이 있어요. 항공경영대학교 사람들만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공모전이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열리는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라든지 아니면 IT 비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켓플레이스라든지 이런 공모전은 이제 학교 전체에서 하는 공모전도 경쟁률이 낮은데 거기에서 이제 학과 애들로 이제 또 반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경쟁률이 낮아져요. 이것도 뭐 상금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경력의 기회도 되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제가 속한 연구회인 에스크라든지 취업 준비 소모임인 ABC가 있고요. 이거는 윤문길 교수님께서 담당하시는 부분이라 나중에 윤문길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아마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또 아니라면 만약 원하는 분과가 있다면 해당 교수님께 여쭤보시면 아마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상담 많이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문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CPA라든지 아니면 공인 노무사 같은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학과에서 그 자격증 준비반이 있어요. 그 자격증 준비반은 뭐 이것저것 제공하는 혜택이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나중에 만약 자격증을 준비하신다 싶으시면 한번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또 학과 멘토링 같은 게 되게 많아서 이게 해마다 조금 바뀌는 게 있어서 나중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모르는데 뭐 현재는 융합전공 멘토링도 있고 뭐 튜터링 같은 형태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학과 회장이나 부회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부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일단 글로벌 챌린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싱가포르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라는 바뀔 수 있고요. 싱가포르의 트래블포트라는 회사와 함께 이제 연계해서 학기에 이제 싱가포르 프로젝트를 진행할 뭐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발표 자료를 준비해요. 그리고 방학 때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기업 탐방을 하면서 해당 기업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 프로젝트, 그러니까 산업협력의 기회뿐만 아니라 그냥 해외를 갈 수 있는 기업 방문의 기회까지 되니까 굉장히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이죠. 또 두 번째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매 결연을 한 학교의 학과들이 있는데 해당 경영학과에서 이제 방문을 하고 또 저희가 또 방문을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 학생들이 이제 방문을 했고 또 중국으로 이제 해외 방문을 갔던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이제 해외에 잠깐 이제 체류하는 경험도 될 수 있고 또 그런 학생들을 만나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또 경영학과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경쟁률이 적어요. 워낙 교내 경쟁률 자체도 적은 편인데 경영학과 대상이면 더 적어져서 만약에 이제 언어에 조금 자신이 있으셔서 자격증이 있으시고 점수가 있으시다 하시면 교환학생에 꼭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 이제 글로벌 인턴십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해마다 바뀌는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홍콩의 트래블포트라든지 혹은 일본의 아마데우스 같은데 이제 인턴십을 했던 그런 공지가 있어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홍콩이나 일본 같은 해당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는 현장 실습이랑 비슷한 건데 그런 기회가 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이 항상 많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되게 많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니까 좀 쉽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자신의 강점을 찾아라. 바로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 때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취업에서는 오히려 상경계를 우대하는 그런 공고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강점으로 살리면 무조건 강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경영학과예요. 그렇지만 다른 말로 이제 경영학과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로를 어떤 걸로 설정해야 될지 미리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단순히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한 가지 길로 가는 게 뭐 베스트일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 전체 인생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탐구 과정이 바로 대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일에 도전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그걸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 항공의 경우에는 뭐 조종사가 되실 수도 있고 승무원이 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수익 경영이라고 해서 항공 운임료를 결정하는 RM으로 가실 수도 있고 또 공항공사 같은 공기업에 가시거나 혹은 항공사 같은 사기업에 가실 수도 있어요. 또 공학 같은 경우에도 개발자가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생산관리, 이거 공대가 많이 가거든요. 생산관리가 가실 수도 있고 IT 기업의 그냥 기술 영업직이라든지 일반 마케팅 직무 이런 식으로 가실 수도 있으세요. 또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하여서 마케터가 되시거나 데이터 분석가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런 IT랑 공학 같은 특성을 살리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회계 재무 직무 아니면 마케팅 그리고 금융권 공기업 사기업 뭐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을 가실 수도 있으시고 뭐 자격증을 준비하셔서 전문 자격증을 소유한 그런 인력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직업이 있으신데 그 직업 중에서 어떤 직업을 찾는지, 어떤 직업이 내가 흥미가 있는지, 또 어떤 강점으로 거기에 어필할 수 있는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전문성을 키워라. 강점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가장 베스트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어디에도 속할 수 없으므로 나의 강점을 살려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것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거 대학 생활 동안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나가신다면 정말 어디에 나가서도 나 항공대 경영학부야 라고 했을 때 꿀리지 않는 그런 인재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자신하겠습니다. 이제 경영학과가 저희 학과에 몇 없는 문과다 보니까 조금 주눅드시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경영인데 전과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신데 그런 말 다 필요 없고요. 자기가 잘 간다면 정말 누구도 그렇게 다시는 무시하실 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니까요. 항상 화이팅 하시고 자신감 넘치고 약간 보람찬 학교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